니콜로 스키라, 니콜라스 잭슨, 마레스카의 플랜에서 아웃. 2주 전에 보도한 대로 잭슨은 첼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 잭슨이 완전 배제될 정도였나 싶긴 한데 이 배제 소식 자체가 되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나름대로. 왜냐면 사실 이 선수가 전술에서 못 녹아든 것도 아니고 녹아들었기 때문에 첼시가 전반기에 잭슨하고 그렇게 잘했던 거고, 그리고 또 파워나 콜라보레이트도 그렇게 많이 강화가 됐던 거고, 그 활약상을 토대로 리그에서 정말 잘했던 거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 근데 이게 여러분 스키라 한 명한테만 뜬 소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일단 로마노 잭슨은 이번 여름 첼시를 떠날 기회가 있다. AC 밀란에서 잭슨을 문의한 상태이지만 첼시의 요구 가격은 여전히 높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련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적 시장에서 얻은 정보들로 얻었다고 해서 당연히 소스는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제 취득한 정보죠.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잭슨을 데려갈 가능성이 낮긴 한 게 애초에, 왜냐면은 얘네가 장전해 놓은 금액이 첼시의 요구치를 절대로 달성을 못해요. BTL로 쪽에서 떴던 기사로는 밀란은 지금 4천에서 5천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장전해 놨다고 했어. 실제로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입 가능성이 낮은 이유, 니즈는 확실하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첼시랑 대화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천만 유로를 다 지른다고 하더라도 5천만 유로면은 800억이거든요. 지금 하나로 약 1600원쯤 왔다 갔다 할 텐데 유로가. 근데 그 가격으로는 첼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1000억의 이적료를 절대로 이제 충당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니엘레 롱고 또한 이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놨는데, 잭슨이 첼시에서 입지가 낮아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비교가 아닐까 싶어요. 상대적인 비교라고 한다면은 주앙 페드로의 개입이 너무 컸지. 지난번에 입중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잭슨이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테크니션에 해당되는 스트라이커로서 고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고점을 주앙 페드로가 등장한과 동시에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단순 입지가 아니라 유형적인 측면에서도 주앙 페드로한테 밀리고, 주앙 페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델랍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냥 2옵션으로서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3옵션으로 남기에는 클럽 입장에서도 굳이 얘한테 매 주마다 1.7억에서 2억 초반대의 주급을 계속 주면서 남길 필요가 없지. 유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굳이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잭슨 또한 얘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뭐 실력이 그렇게 별로까지도 아닌데, 근데 뭐 지금 3옵션으로 뛰는 거에 만족한다? 이건 또 아니고, 서로의 니즈가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떠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요. 이번 여름에 잭슨하고 마드웨케를 토대로 첼시는 또 이제 FFP, FSR 이쪽을 맞추려고 할 거기 때문에 상황으로도 잭슨의 매각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잭슨의 입지가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마드웨케인데 첼시에서 더 이상 훈련하지 않고 미국 훈련 캠프를 떠나서 런던으로 메디컬을 받으러 갈 예정이다. 이적료는 5,200만 파운드에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 선수가 나가게 된 경위로는 내 생각에는 오른쪽에서는 기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왼쪽에 적응을 시켜보려고 했으나 초반에 반짝였던 것과는 달리 왼쪽에서의 경기력이랑 폼이 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확실히 배제를 당한 것으로 보이죠. 또 네투가 클럽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으니까 이선 쪽, 왼발 2선 첼시 많은 건 다 알잖아. 그 왼발 2선의 선수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첼시 내에서의 입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번 이적 시장 초반기만 하더라도 마드위케가 입지가 별로 뭐 안 좋지 않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뒤집히게 된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고, 그냥 클럽 월드컵에서 활약상, 확실히 클럽 월드컵이 마레스카 선수단 내에서의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은데, 마드위케나 네투처럼 입지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었던 애들이 클럽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으로 그 둘의 명함이 대비가 된 거죠. 확실하게. 일단 지금 나오는 이적료로는 4천만 파운드 플러스 1200만 파운드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스카이 스포츠 피셜로는 4,800만 파운드 플러스 400만 파운드, 총 액수는 같은데 기본급이 얼마고 에드온이 얼마냐의 차이거든요. 일단은 이 거래 성사에 관해서 평가를 하자면 첼시 입장에서는 되게 잘 팔았다 생각하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아스날 쪽에서 현지 팬 쪽에서도 지금 뭐 마드위케 영입반대 시비나 영입반대 투표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그 반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사실 리그에서 빅클럽에서 뛴 지표가 많다고 하지만 리그 어느 팀에서 주전을 먹어본 선수가 아니고 명백한 주전은 아니었잖아. 마드웨케보다 네투가 좀 더 입지가 좋긴 했잖아요. 부상 때문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오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율이 그렇게 뛰어났냐? 물론 뭐 쿠두스보다는 분당으로 따지면 뛰어나긴 하지만 더 편한 환경에서 뛰고 있는 마드웨케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입장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전에 경력이 엄청 화려했냐 이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냥 에르데비지에서 좀
좀 치던 윙어 데려온 거 치고는 첼시 입장에서 리셀을 되게 잘한 케이스거든요. 난 이거는 솔직히 한 4천만 파운드? 이쯤에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스날 오프닝 비드가 4,300만 파운드였고 지금 체결된 액수가 총 액수로 5,200만 파운드인 거 보면은 이거는 거의 1,000억이거든요. 5,200만 파운드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 아스날은 지금 사카의 백업을 5,200만 파운드에 산 거니까 아스날 팬들도 빡칠 수 있는 거고, 필요했던 포지션은 맞는데 솔직히 이 정도 값어치까지 들어가야 될 가치가 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PL 기준으로도 홈그 안 돼요? 방그론으로도 안 됐었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홈그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홈그뽕을 안 맞았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거네? 진짜 개호구디라님? 여기 보면은 지금 롭게스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노니 마두에케는 잉글랜드 출신이고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UEFA 및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홈그로운 선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16세에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영국 클럽에서 3년 이상 훈련받은 이력이 21세 이력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가 되기 전까지 최소 3년간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소속 클럽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마두에케는 16세 이전까지만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UEFA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마두에케는 홈그로운 슬롯 선수가 아니라 외국인 슬롯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아스날이 만약에 홈그로운이 부족한 경우에는 마두에케를 넣게 됨으로써 다른 외국인 선수를 그 명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적료도 지금 보면은 원금 4천만 유로에다가 애드온 1200만이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 애드온 달성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야 된다. 근데 우승했을 때 1200만 파운드 내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마두에케가 그냥 할부 금액으로 좀 더 나중에 그냥 지불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두에케가 뭐 리그 10골 넣었거나 아니면 리그 50경기 뛰었을 때 1200만 파운드를 내겠다 이런 조항일 수도 있는 거고, 애드온 달성 기준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4천만 파운드가 원금이고 1200만 파운드가 뭐 애드온이면 괜찮은데, 스카이 스포츠 보도대로 4,800만 파운드 플러스 400만 파운드다? 이거는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기본 급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가 맞을 시에는 마두에케 판매권이 첼시한테는 가치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스날한테는 가치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거는 협상 능력 가치,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 보도가 맞으면은 난 이거는 아스날이 확실히 손해본 장사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그나마 이제 주급은 동결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서류 교환이 완료가 됐고 곧 있으면 메디컬까지 볼 것 같거든요. ESPN의 말대로 이번 주말 내로 아마 오피셜 진짜 뜰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딜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첼시는 이렇게 마두에케 팔고 잭슨 팔아서 원기역 모은 다음에 뭐 빅사인이 한 개 더 지르거나 하면은 딱 완벽한 이적 시장이 될 것 같긴 하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적 시장 점수 되게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이제 뭐 판매 매물이 또 문제인데, 스털링, 은쿵쿠, 펠릭스 이런 애들. 근데 생각보다 은쿵쿠, 펠릭스, 추크헤메카 확실히 예전보다 사온 금액보다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디로 팔아야 될지는 목적지가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은쿵쿠 같은 경우에도 바이언 쪽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하지, 무시알라가 부상 당함으로써 동일 포지션으로 점쳐질 수 있는 은쿵쿠가 또 레이더망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피카 쪽에서 좀 되게 신기한 수요가 있는 공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크헤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짤막한 순간이었지만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주긴 했어. 얘가 진짜 재능은 있었구나. 잘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랑 마지막 장면 때 PK 만들어냈던 게 추크헤메카의 크랙 플레이였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추크헤메카도 도르트문트한테 확실하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도르트문트 1년 임대 갔다 오고 나서 또 다시 어딘가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첼시가 그래도 잉여 자원 관리가 좀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서 스털링이나 벤치렐 정도로 개심각한 거 아니면은 그래도 확실히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어도 지금 어느 감독한테는 다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머지 매각 작업도 꽤나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도 꽤 많이 남았고, 첼시가 또 잉여 자원 처분 같은 거 워낙 잘했으니까. 벤치렐이랑 스털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가 하염없이 낮다 하더라도 얘네는 그냥 단순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둬야 되는 게 고주급자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급 슬롯을 비운다는 의미로 보면은 확실히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첼시가 SCR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SCR이라는 게 급여 상한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셀러리 캡처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 대비 선수단한테 지출되는 비용이 그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비율을 낮출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고주급자 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털링이나 벤치렐은 이적료를 염가에 보낸다 하더라도 이 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 방출이라는 그 항목에서만 보더라도 가치가 높을 수 있는 매각 행위여서 스털링이랑 벤치렐도 염가로 보내버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염가로 보내기에도 어려운 게, 그 선수들이 결국에 그 다른 클럽에 가가지고 받는 주급이 낮게 되면은 또 이적
가능성이 내려가니까 그냥 본인들은 원래 받던 대로 주급을 받고 싶어 할 테니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인데 그거를 굳이 막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페트로비치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저 생각보다 상황이 매우 좋아요. 2,500만 파운드에 내놓긴 했는데 본머스랑 썬더랜드 이쪽에서 또 비드가 들어오고 하고 있으니까 보일리가 온 이후로 가장 흐름이 좋은 이적 시장. 확실히 기튼스랑 페드루도 델랍도 이게 결과적이긴 하거든요. 선점한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이게 니코 윌리엄스랑 무시알라가 부상 당하기 전에 주앙 페드루랑 기튼스를 빼온 게 신기합니다. 갑작스럽게 급발진을 박으면서 빼왔던 딜이거든요. 둘 다. 델랍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사오는 게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았어. 적정한 타이밍이었는데 페드루는 좀 빨랐고 기튼스 같은 경우에도 클럽 월드컵 끝나고 천천히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빡빡 질러버렸어. 지르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뭐야. 니코 윌리엄스가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부했죠. 바르셀로나 같은 대여가 레프트윙을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튼스 딜에 당연히 영향이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 쪽에서 주앙 페드루를 원래는 모니터링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무시알라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또 갑자기 주앙 페드루한테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주앙 페드루가 또 비슷한 포지션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걔네가 볼테마데를 찾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것과 비슷한 류의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 거예요. 테크니션 이자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커버가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찾고 있긴 했기 때문에 볼테마데가 아니라 주앙 페드루한테 또 화살이 갔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간접적인 폭풍들을 잘 피해 나간 거니까 타이밍상 그래서 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첼시 이적 시장 평가하기 이르긴 하겠지만 좋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마드에케 건도 거의 매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돈을 의도해서 아낄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잉여 자원 다 보내고 하다 보면은 챔스 나가기도 하고 클럽 월드컵 돈도 들어오잖아요. 광고 수익에다가.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현금은 현금대로 많은데 그냥 첼시라는 팀이 스쿼드 보강에 있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나서는 스스로 페이스 조절이 되는 거죠. 리버풀이나 맨시티가 그렇듯이. 걔네들은 지네 스쿼드 자원 쪽에서 구멍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실력으로 메꿀 수가 있고 본인들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막 돈을 막 소비하거나 기괴한 현상을 막을 수가 있잖아. 패닉바이를 막을 수가 있는 기반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이적 시장에서 능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확실히 체급이 올라갔다라는 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첼시가 지금 그 기초 단계를 쌓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이번 이적 시장은 확실히 구단 레벨 자체도 스텝업이 되는 현상 그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